네, 안녕하십니까. 임영주입니다. 과목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신 이유가 내년에 합격을 이제 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 뭐 이렇게 1차 먼저 합격하고 2차 그 뭐 다음 연도 합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인생이 너무 낭비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동차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제안을 드릴 겁니다. 제안. 근데 이 제안이 어떻게 보면 각오를 좀 다지시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쉬운 시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여기 이제 아까 우리 행정학 선생님이 점수 분포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24년보다는 동차 기준으로 해서 23년도 것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략을 어떻게 딸 것인가 이렇게. 여기 이제 1차를 보시면은 사실 이게 뭐 꽈락률이 중요하진 않고 요 평균 점수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평균 점수가 과목별로 이제 해마다 좀씩 달라지긴 하는데 되게 비슷해요.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잘 보시면은 다 보면 50점대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절반 이상은 합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60점이 넘어가야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점수가 쉽게 안 나와요. 1차 같은 경우에 잘 나올 것 같은데 막상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를 먼저 통과를 하셔야죠. 여기를. 그리고 이제 이 세 과목 중에서 사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동차를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목표가 동차다. 그러면 이 과목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맡아서 그런 말은 아니고 이 과목이 2차에서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1차도 중요하지만 2차 과목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공부 방법 말씀드릴 텐데 이제 1차하고 2차하고 쭉 준비하시다가 되게 어떻게 마지막에 준비하시냐면 결국은 기출 문제만 풀고 가세요. 그러면 합격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1차를. 근데 기출 중심으로만 해가지고 지문별로만 이렇게 암기하고 가신 분들은 그해 2차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이제 그 이유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한 다음에 이제 2차를 보시죠. 그러면 전년도에 1차 합격하신 분들과 합해가지고 시험을 보실 거 아니에요. 예, 보시는데 여기도 이제 평균 점수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 꽈락률은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평균 점수를 보시면 전년도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 계약 파트, 절차론, 사무관리론, 실무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해마다 비슷해요. 근데 잘 보시면 평균이 민법하고 행정사 실무법은 40점이 안 돼요. 그러면 평균 이상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두 과목 중에 하나 꽈락으로 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해마다 2차까지 최종 합격을 몇 명을 뽑냐면 뭐 257에서 258명 이 사이예요.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더 합격자를 늘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에 들어가려면 이 점수 뭐 당연히 넘어섰고 여기보다 한 10에서 15점 정도를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민법과 요 행정사 실무법이 배점 40점짜리가 사례예요. 근데 그 사례가 난이도가 쉽지가 않으세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같은 데 분석을 해보시면 딱 시험장 가셔서 문제를 딱 접하시는 순간 머리가 백지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과목은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거고 뭘 써야 되냐 이렇게. 그러려면 이제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게 점수가 이렇게 안 나오세요. 사실은 약술 때문에 이런 건 아니고 사례 문제가 걸린 과목들이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는 해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법을 강조를 드리냐면 절차론 전부 다 행정법이에요. 절차론. 그다음에 행정사 실무법, 행정법에서 사례를 내요. 이 사례 가지고 심판과 관련해서 구제가 되냐 안 되냐 청구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라
나중에 이 행정법이 여러분들 2차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1차를 하실 때 오로지 1차만 중심으로 하겠다. 뭐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나는 2차까지 대비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부분까지 같이 염두를 두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준비를 하실 때. 그렇다 해서 너무 뭐 꼼꼼하게 자세하게 다 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을 잘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유념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최종 합격을 하시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까 최종 합격률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작년 같으면은 13.4%인데 제가 볼 때 올해는 한 11%대 사이에 걸릴 것 같아요. 이 숫자 257명 숫자로 본다면 그러면 적당히 해야 될 시험은 아니죠. 그렇다 해서 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행정법 공부 방법은 제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할 것이고 여기서 해봐야 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도 나가면서 할 건데 여러분들이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필기 합격 전략을 짜실 때 다 지금 오신 분들이 주어진 조건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뭐 직장생활 겸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자영업하신 분도 계시고 많겠죠. 조건들이 다 다를 텐데 개인별로 전략을 짜는 거 맞지만 계획을 짜실 때 요 학원 커리큘럼에 맞추시는 게 이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효율적이세요. 합격을 하실 때 독학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제일 합격률이 높은 건 이걸 충분하게 잘 따라가신 분들이 보면 거의 합격하세요. 주변에서. 나중에 저 합격자 모임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거 따라가신 분들이 거의 합격을 하세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행정 선생님은 고르게 점수하지 않는 전략 과목.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전략 과목은 그게 아니고 이 2차까지 염두를 하나 두시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한 게 드린 게 행정법이에요. 행정법에 올인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올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후에 2차에서 행정법을 잘 하신 분들은 수월하게 두 과목을 풀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버리면 2차가 갈수록 힘들어지세요. 네, 단순 암기인가? 막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만점 전략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적당한 수준으로 딱 합격할 분량만큼 공부를 하시되 남들보다 조금 점수를 더 맞아서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느 부분을 조절을 하고 강약 조절을 하려면 이게 혼자서는 안 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평상시 공부하실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신감. 이거 없으시면은 힘드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도대체 이걸 왜 시작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세요. 그게 언제쯤이냐면 1차 같은 경우에는 한 3월이나 4월쯤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맘때 그래요. 이맘때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나는 도대체 1차로 왜 합격했을까? 막 이렇게 가세요. 이거를 가지세요. 이거. 근데 이 자신감이 그래 나는 된다. 막 이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으셔야 돼요. 신뢰를 갖고 이렇게 따라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학원 커리큘럼 따라가면서 내가 복습하고 충분하게 준비한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이 다 있을 테니까 여기를 염두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동차를 준비하실 때는 1차 준비 기간 중에 2차 과목 수업을 절대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차 과목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건 아니지만 수업 위주로 계속 반복해서 지식은 쌓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2차 들어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접근할 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1차 끝나면 2차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1차 준비할 때 뭐를 조금 해두셔야 되냐면 약술형을 대비해 가지고 기출됐던 문제들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걸 시간을 줄이실 수 있어요. 2차에서. 근데 이게 암기라는 것이
되게 암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게 쓰세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독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독.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지겨울 정도로 읽으시면서 머릿속으로 생각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막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1차 준비할 때 좀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2차 들어가시면 사실 2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게 논술입니까? 사례하고 그다음에 답안 쓰시는 게 굉장히 힘드세요. 그거 하기도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세요. 이게 미리 좀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이걸 염두를 두시고 여기 지금 아까 제시해드렸던 연간 커리큘럼에 맞추셔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세요. 그걸 강조를 드리려고 제가 한 겁니다. 이거는 제안이기도 하고 강박이기도 해요. 강박을 준 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따라오시면 합격하세요. 257명 안에 든다는 건 쉽지가 않으세요. 그런데 257명 안에 들 때 혼자 해가지고 들어가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학원 커리어 맞춰서 학원 교수님들하고 호흡을 맞추신 분들은 합격할 확률이 70%까지는 올라가세요. 그런 겁니다. 1차는 사실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수업하신 분들은 거의 제가 알기로 100% 합격했어요. 1차는. 근데 2차는 지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어려워하시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려워하시지만 막상 시험 보시면 그분들이 합격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그건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도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가시면 대부분 합격하신다는 걸 믿으시면 돼요. 수업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설명일 때는 이 정도로만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